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216 부동산 긴급대책 발표 이후에 저한테 영향 미치는 게 뭐가 있고 보시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에 경매 물건을 검색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고 이건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즉 이게 지금 이번에 입찰하는 게 두 건이 다 폐찰, 즉 떨어지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입찰가를 낮게 쓴다는 얘기죠. 낮게 쓴 이유는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 정도 수익률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맞춰놓고 이익을 맞춰놓고 물건을 검색하고 있어요. 즉 요거는 어느 정도 이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낙찰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물세 갈 때도 이거는 떨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다 라고 정하고 가는 건데 1216 긴급대책 발표 이후에 느낌이 실수요자가 좀 많이 적어지겠네. 세 채 이상, 네 채부터는, 네 번째 집부터는 취득세가 4.6%를 낸다고 합니다. 그게 발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앞까지는 주택은 1.1%였는데 거의 5배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3.5%가 늘어나니까 5배 가까이 취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자도 세금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는 거지만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로 낙찰을 받으면 취득을 하잖아요. 그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즉 그에 대한 수익률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가장 쉬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에 보니까 작년 말 경우만 봐도 감정가의 100%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98%, 95%, 98%막 이렇게 낙찰되던 물건, 그 수준의 물건들이 작년에는 100%가 넘는 가격에 막 낙찰이 됐었는데, 몰렸었는데, 그게 주춤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걸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낙찰가가 90에서 한 91%, 92%막 이렇게 되던 곳이, 많이 내려가겠네, 80%대까지 내려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건데, 어쩌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봐야 알겠지만, 낙찰이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왜냐면 제가 워낙 수익률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떨어져도 의미는 크게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떨어지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감정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지 그 감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뭐 동요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훈련이에요. 왜냐면 막상 내가 금액을 정하고 이미 갔는데 그 입찰 법정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물건의 입찰자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많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는 물건에서도, 사건에서도 많이 붙을 수도 있겠네 하고 그 자리에 입찰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 정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려면 자신의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많이 떨어져 봐야 돼요. 사람이 엄청 많은 자리에서도 많이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입찰가를 정했으면 그 가격을 밀고 나간다. 그 멘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탈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고 이번에 입찰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훈련이다. 그래서 폐찰도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 들어가는 물건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혹여나 낙찰이 돼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익률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대책 1216 긴급대책 이후에 변화될 게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다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을 하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서로 거래를 좀 해라, 지금 많은 사람은 좀 집을 내놔라, 이런 의도에서 발표가 난 건데 과연 그럴까. 저도 다주택자거든요. 임대사업자이고 제가 가진 집이 취득을 하게 되면 4.6%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는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연 집을 구입하는데 주춤할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 경매를 하지 않죠. 왜 경매 입찰을 들어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됩니다. 그 이유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 보면 항시 제 그 유튜브에 메인에 올라 있는 게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걸 메인에 올려놓습니다. 그 얘기를 또 드릴게요.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 월세 살지도 마시고 자가거주 하세요. 부득이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출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올해가 기회입니다. 취득세가 아무리 높다 하들, 그리고 취득세는 네 번째 집부터니까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 그대로 내니까. 자가구조 하세요. 그래서 제발 제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 좀 만들어 주세요. 거의 재미가 없다, 할 필요 없다, 다 자기 집에 살려고 산다 해서 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왜 집을 자꾸 구입을 할까요?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자기 집에 살면 집이 남아도는 게 없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데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다른 것도 많은데, 공장 상가 많은데, 건물만 따지면, 그다음 농막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안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 뭐 떨어진다 어쩐다 뭐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떨어지는 거하고.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떨어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와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이사 가야 돼. 그럼 그쪽 사람들은 이사 안 가나요? 가잖아요. 그들끼리 실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값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데 임대사업자가 살 집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집에 좀 사세요. 그래서 저같이 주택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쪽은 재미가 별로 없네. 공장, 상가,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상업용 건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좀 가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말 그대로 주택의 집이, 빈집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빈집이 없어야 돼요. 즉, 지금 보시면 빈집은 없죠. 근데 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나 주택을 하는 다주택자들 집을 계속 살 수밖에 없나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런 걸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12, 16 발표 이후에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이 새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면, 일단 주택 거래는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좀 높아졌으니까. 즉 그 대신 네 번째 집부터니까, 세 번째 집까지는 아니라 한 가구당 네 번째 집부터니까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주춤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집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매나 매도 매수가 거의 없으니까, 즉 그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되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차피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기가 됐건 뭐 전세가 인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나올 사람이 있는데, 그 나올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마땅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물, 전월세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뛰면 실거래가가 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전세가 실수요자니까, 전월세가. 그럼 실수요자의 가격이 뛰면 그 위에 매매가는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갭이 좀 좁아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지금 그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전세가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할 수 있을 때,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시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수 있을 때 집을 사세요. 앞으로는 사기가 힘든 시기간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제발. 그래서 제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누워 자는 집은 내 집이어야 돼요. 누구도 쫓아낼 수 없게끔. 화폐 가치가 빵원이 돼서 이 집이 빵원이어도 내 집인데 누가 쫓아내겠어요. 내 집인데. 그런 집에 사세요, 제발. 그래야지만 안정화가 됩니다, 가정이. 제가 그 부동산에 요즘에 경제지표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안 보고 있어요. 그걸 볼 필요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계인 것 같아요. 단계.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분석 지난번에도 올려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입찰해서 안 된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경매 물건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요즘 많이 제가 유튜브도 그러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져서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좀 많이 영상 찍어서 자료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